3년 전에도 3시간 이내 복구란 목표를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저게 정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네. 우선순위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획했던 것대로 집행이 안 되고 관련된 지금 방송에서 금방 보신 것처럼 그 액티브 시스템 두 개가 동시에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시스템이 바로 작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게 아니라 보통 쌍둥이 서버라고 얘기를 네, 하죠.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하나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서로 내탐하고 떠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했어요. 네. 전 정부에서. 그 도로를 건설했는데 도로가 약간 위험성 있는 도로라서 사고가 났어요. 크게.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다시 뭐 사고 없게 만들겠다 해놓고 예산이 투입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다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정부는 거리고 나서 또 대형 사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전 정부 책임인지 현 정부 책임인지 적어도 그 도로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한다면 표지판으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수신호로 네. 사고가 안 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 등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재복구 시스템은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대전 강주센터의 동시 기능 마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전용 기능을 수행하는 공주센터를 건립하여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2022년에 그때 불났을 때 그럼 우리 행정망은 다 괜찮은 겁니까? 라는 얘기에 정부에서 얘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으로 한꺼번에 다 소실이 될 경우 지금보다 훨씬 큰 사안이에요. 지금보다 막 소실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다 소실이 된다고 해도 실시간으로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3시간 내에 복구한다더니 금요일 아침에 있었던 불인데 주말 내내 먹통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3시간 내에 복구한다더니 교수님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왜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사실 문제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3년 전에도 3시간 이내 복구란 목표를 가지고 네.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동안에 저게 정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이고 네. 우선순위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획했던 것대로 집행이 안 되고 관련된 지금 방송에서 금방 보신 것처럼 그 액티브 시스템 두 개가 동시에 똑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시스템이 바로 작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게 아니라 보통 쌍둥이 서버라고 얘기를 네, 하죠. 똑같은 게 아니라 하나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고 하나는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작업하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 백업에 있는 데이터를 네. 가져와서 그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화재가 난다는 걸 생각하지 않고 시스템이 장비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만 빨리 교체를 해서 네. 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액티브 스탠바이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거를 화재 사고 이후로 저거를 액티브 F 쌍둥이 서버를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아직 그게 구현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3년 전에 그게 계획이었는데 3년 전 계획을 3년 동안 계속 계획만 하고 있었다.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살짝 뼈 아픈 조곤조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선순위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3년 동안 내내 우선순위가 낮아서 그럼 예산을 확보 못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했느냐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 어제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2023년에도 대규모 전산망 장애 사태로 큰 피해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2년이 지나도록 핵심 국가 전산망 보호를 게을리해서 막심한 장애를 초래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당연히 비용을 들여서라도 대책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 예측 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비책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비책이 작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2년 전에 2023년에 행정망 장애를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지껏 대책이 없었냐? 국가 운영 체계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잘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윤석열 정부 때 왜 준비를 안 해놓은 거예요? 라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국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네. 윤 전 대통령 시절에 국가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현 정부의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전 정부도 마찬가지고 현 정부도 마찬가지고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서로 내탓만 떠넘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를 건설했어요. 네. 전 정부에서. 그 도로를 건설했는데 도로가 약간 위험성 있는 도로라서 사고가 났어요. 크게. 그러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다시 사고 없게 만들겠다 해놓고 예산이 투입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다 정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정부는 거리고 나서 또 대형 사고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전 정부 책임인지 현 정부 책임인지 적어도 그 도로의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한다면 표지판으로 설치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수신호로 네. 사고가 안 되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이 바로 책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이건 누굴 떠넘기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때문에 아까 액티브 재해복구 시스템 데이터 백업만 했지 전설 하나가 문제가 되면 다른 시스템으로 인해서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예산 문제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건 행정부에서 왜 예산을 책정 안 했느냐. 그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전 정부 책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은 워낙 많은 무소불위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때 왜 이거 하라고 안 했느냐. 대통령실 예산하고 특수비 같은 거 다 깎는 거 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깎는 대신 이런 거라도 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전 정부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마찬가지고 윤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문제 생기면 전 정부라 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고 결과가 발생한 정부가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네. 탓을 할 게 아니고 이제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으로 가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사안이 발생을 한 게 전 정부, 현 정부를 따질 일이 아니라 수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긴 해. 따지고 보면 어디 하나 책임 없는 데가 어디 있냐라는 지금 이런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 2년 전 이상민 경제를 요구했던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경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누가 얘기했느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2023년 11월에 그때 행정정보 시스템 정부 24 민원 서비스 중단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그리고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정부 서비스 중단 그리고 2023년의 서비스 중단은 이번 건은 그때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재난급 참사입니다. 그러니 윤호중 장관 수습되는 대로 본인이 사퇴하시고 이재명 대통령은 사태의 전말 책임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우리 이거보다 훨씬 작은 사안이었는데 장관 사퇴하라고 했지.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 윤호중 장관도 당장 사퇴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수민 의원님.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너무 급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수습되는 대로 사퇴하라고 본인도 얘기를 했는데 네. 정말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따져 묻고 정말 사퇴 쪽으로 가져가려면 수습하는 걸 봐가면서 얘기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사고가 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정쟁으로 국민들한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굳이 비교를 하자면 2023년의 11월에 이상민 당시 장관에 대한 사퇴론이 이제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으로부터 제기가 되는데 그때는 이제 이상민 장관이 된 지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이전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중첩에 대해서 사퇴론으로 이어진 것인데 윤호중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4개월 정도가 조금 안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너무 앞질러 나가는 말이었다라고 보고 물론 이런 지적을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나 여당에 대해서 이거는 전 정부의 문제다라고 떠넘기면 안 된다. 네. 이런 지적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사고 터지자마자 장관 사퇴해라.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한 말 있지 않느냐라고 기계적으로 이걸 좀 갖다 붙이다시피 해서 정치몰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 현재는 사실 자당의 이익을 생각해서라도 여야 네. 양쪽이 어떤 남 탓이라든지 이런 책임 공방을 멈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옛말에 미적으로 추한 것은 정치적으로도 추하다. 그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국민들이 봤을 때 이런 사고가 터지자마자 책임 공방하는 것 추하게 느껴지는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실익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점을 좀 정치권이 인식을 해야 될 겁니다. 네. 두 분이 살짝 방점은 좀 다를 수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여야가 남탓 책임은 옳지 않다. 지금 일단 사태를 수습을 좀 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사태를 수습하는 게 가장 우선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안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닌 거죠. 동아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지금 대국민 서비스가 다 안 되고 있다라는 건데 공무원 업무 전산망도 불탔다. 공무원 업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대국민 서비스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민원 서비스 복구에 최소 2주가 걸린다. 2주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데 앞에 최소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최소 2주, 길면 얼마나 가는 겁니까, 교수님? 그 서비스가 복구되는 데 대한 것들은 2주 내에 네. 대부분의 주요 서비스는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모든 서비스가 이전까지 복구하는 데는 과거 다른 사례로 봤을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정부에서 하는 서비스들이 민간 부분도 전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부 서비스가 국민들한테 미친 영향이 상당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비 사태, 이 먹통 사태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건데 과거의 사례들을 볼 때 콕 집어서 뭐 1년, 뭐 2년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습니다만 상당 기간 좀 소요가 될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만 가장 좀 급박한 건 2주 안에 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대체 이런 정부의 뭐 이런 사안들 이거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런 대정부 공지사항이 있죠. 이 공지사항을 어떻게 아는 겁니까? 사이트도 먹통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업무가 어디로 갔느냐? 네이버, 카카오로 갔어요. 대국민 공지 정보의 역할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대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생각하실 수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이버예요.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 관련한 대국민 공지입니다. 그러니까 공지 사안이 네이버에 들어가면 네이버에 처음 딱 들어가시고 오른쪽 여기에 대국민 공지사항이라고 이렇게 조그맣게 더 이걸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게 발생을 했는데 민원 처리 이렇게 하고요. 어떻게 하고요. 여기로 가시면 되고요. 대체 사이트 목록까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같이 여기 와보실까요? 정부24는 안 되지만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교통민원24, 세움터, 홈택스 등등등 요런 걸 좀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정부에서 안 돼도 민관 네이버, 카카오에 들어가시면 여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요거를 좀 잘 숙지를 하셔서 지금 현재 먹통사들 좀 잘 헤쳐가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